지금부터 좌표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게요. 좌표 측정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왜 잘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기는 전부 좌표 측정기다. 그래서 이 좌표 측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측정기를 개발한다든지 측정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요게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좌표 측정 시스템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각종 측정기 자유도, 구속 성분 요거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학습 목표예요. 우리가 주어진 과제가 여기였죠.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3차원 이 측정기가 있는데, 이 측정기로 측정 가능한 좌표가 몇 개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이 측정기는 몇 차원 측정기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 측정기로 구속할 수 있는 자유도 성분은 어떤 거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보자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얘기를 하자면, 측정 가능한 좌표가 몇 가지인가. 근데 좌표를 측정하려면 그 좌표 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몇 개의 좌표를 측정할 수 있느냐, 요거는 좌표 축이 몇 개냐. 우리가 공구현미경 투영기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는 X축하고 Y축만 있죠. Z축은 초점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당연히 측정할 수 있는 좌표는 X하고 Y 두 개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구속할 수 있는 자유도 성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좌표, 그 다음에 좌표축, 그 다음에 선형운동 구속, 이거는 다 같아져. 즉 X축, Y축에 대한 선형운동 구속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얘는 XY축을 가지고 있고, 그럼 XY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 XY축에 관한 선형운동을 구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전운동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회전운동 구속은 좌표축으로 인해서 구성할 수 있는 작업 평면, 이 작업 평면의 수직인 축에 대한 회전운동 구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투영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투영기는 작업 평면을 뭘 구성할 수 있어요? 투영기에서 구성할 수 있는 작업 평면은 이 작업 평면이죠. 이거는 XY 평면이에요. 그죠? XY 평면의 수직인 축은 Z축이에요. 그러면 Z축을 기준으로 구속할 수 있는 회전 성분은 RZ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좌표축하고 좌표하고 자유도 구속,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1, 2, 3번 이거는 다 해결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좌표 측정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좌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죠. 직교좌표계, 원통좌표계,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구좌표계가 나오는데, 이 직교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XYZ라는 직교 축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P라는 점이 있을 때 이것을 XYZ로 표현할 거냐, 이 P라는 점을 RAH로 표현할 거냐 라는 건데, RAH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XYZ라는 이 축을 기준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R이라는 것은 이거 2D로 보면 X, Y, 이게 R이라고 하잖아요. 이 R이라는 것은 X축하고 Y축을 이용해서 계산한 요 거리예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얘기한 파이라는 각도죠. 그리고 H는 Z축 높이. 그러니까 XYZ는 RAX로 R 파이 H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 파이 H는 X, Y, Z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교좌표계든 원통좌표계든, 또는 요게 보면 구좌표계든, 구좌표계는 이 P라는 점을 공간상의 R 값하고 세타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YZ 이렇게 서로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RAH가 됐든 XYZ가 됐든 어떤 좌표를 측정을 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면 이제 2차원인 3차원, 1차원인 계산. 요게 지금 원통좌표계는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진운도 측정기를 얘기하려고 원통좌표계를 얘기하는 거고, 요 구좌표계는 이제 다관절 암이라는 측정기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요 좌표계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물체의 자유도 구속할 때 XY 축이 있죠? 여기 지금 X, Y, Z 축이 있어요. 이 각 축 방향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성분, 이걸 우리가 이제 선형 자유도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위치 자유도라고도 해요. 위치라는 것은 5냐, 10이냐, 15냐, 20이냐 이렇게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형 운동이라는 것은 각 축에 평행하게 움직이는데 얼만큼 갔느냐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형 운동을 위치 자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회전 운동 UVW, 요거는 각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것을 회전을 하면은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자유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다 보면 병진운동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형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각 축에 평행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죠.
예를 들어서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선형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진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간혹 자료에 병진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운동하고 같은 얘기다. 병이라는 것은 평행하다 뜻이야. 병렬 연결할 때도 병 얘기하죠. 그래서 직선운동을 하는데 각 축에 평행하게 직선운동을 한다. 이거를 병진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형운동은 XYZ, 회전운동은 UVW, 요게 ASM이 Y14.5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TX, TY, TZ, 그 다음에 RX, RY, RZ 이렇게 또 배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다.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쓴다. 이것도 참고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선형 X, 그 다음에 요게 선형 Y, 요게 선형 Z, 그 다음에 요게 RX, RY, RZ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물체의 육자유도다. 그럼 이 물체의 육자유도를 왜 따지느냐? 우리가 측정 좌표계 설정할 때, 즉 데이텀 설정할 때 이 자유도를 구속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자유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도를 구속한다.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3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차 해석 시간에 3, 2, 1 시스템 모두 배웠죠? 3점, 2점, 1점을 이용해서 이런 평면 형상의 자유도를 구속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3차원 측정할 때 평면 측정해 가지고 요 3점을 이용해서 평면 측정해 가지고 뭐 했어요? 공간 정렬했죠? 그 다음에 요 2점을 이용해서 평면 회전했죠. 그리고 이쪽 1점을 찍어서 원점 지정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상의 자유도를 구속했는데 그게 지금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3점으로 공간 정렬. 그러면은 뭐가 남아요? 요런 운동 TX, TY, 그 다음에 RZ 요 성분이 남죠. 그러면 2점을 찍어서 평면 회전을 하죠. 그리고 1점을 찍어서 원점 지정 하면은 지금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건 평면도고 정면도인데 3점, 2점, 1점 해서 고정이 된다. 요런 개념으로 자,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좌표 측정기라는 게 뭐냐? 예전에는 이제 서로 직교하는 안내, 요거는 좌표 축을 얘기하고요. 이송량을 구하는 스케일, 요거는 이동량, 그죠? 가이드가 있고 요거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요거는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차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프로브라는 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좌표를 읽어내는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서로 직각인 축이 아니고 막 로봇 같은 게 움직여서도 측정을 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로빙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간 좌표를 결정하는 측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는 공간 좌표를 결정하고 이 좌표를 소프트웨어로 보내서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4점을 띵띵띵띵 프로빙을 하면 원이 계산되잖아요. 원을 계산하는 건 소프트웨어에서 계산하는 거고 점을 측정한 거는 하드웨어에서 한 거고, 그렇게 치면 뭐예요? 모든 좌표 측정은 무슨 측정이다? 간접 측정이다.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건 직접 측정이었죠. 데이터 읽을 수 있지만 좌표 측정은 프로빙에서 얻은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간접 측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 축으로 된 좌표 측정기. 여러분들이 실습한 거예요. 자, 그럼 좌표 축이라는 관점에서 이 4가지 측정기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요거 진원도 측정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회전하고 Z축 올라가면서 이 X축은 스케일이 아주 미세하게 지금 값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면 지금은 X하고 Z만 움직이는, 지금 이 부분에서 X 값을 읽어내는 거예요, 게이지가.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어때요? R축이 회전하면서 데이터 읽어내고, 자, 이런 측정을 한다고 하면 기구적으로 어떤 좌표축을 가지고 얘가 작업을 하느냐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X축, 암이 이렇게 X로 움직여요. 우리 진원도 측정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Z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얘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얘는 조합을 하면 이런 RAH 원통 좌표계로 3개의 좌표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3차원 측정기라는 얘기예요. 3차원 측정기면은 당연히 UVW, RX, RY, RZ 되겠죠. 이 3개. 그러니까 선형 3개, 회전 3개를 다 구속할 수 있는 측정이다. 진원도 측정기가.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표면 거치기 측정기 볼까요? 얘는 X축으로 움직이면서 미세하게 Z축의 변화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죠? X축으로 이동하면서 Z축을 측정을 해서 R도 구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이동하면서 Z축을 측정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쟤는 지금 Y축으로 움직이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얘는 2차원 측정기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Y축으로 움직이는 테이블을 추가를 한다면 이쪽으로 X, Z, Y까지 움직이니까 이런 이제 3차원 형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접촉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2차원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옵션을 붙이면 3차원이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얘는 X, Z. 이렇게 측정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X하고 Z를 측정할 수 있는 2차원 측정기고요. 그러면은 선형운동은 X하고 Z를 구속할 수 있겠죠. 회전운동은 X하고 Z축이 구성하는 작업평면은 XZ죠. 이거의 수직인 축은 Y축이에요.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V를 구속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선형은 XY, XZ, 회전은 V, 요 성분을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우리가 요쪽 요렇게 Y를 구속하는 테이블을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Y축이 추가가 되니까 이렇게 XYZ, UVW 다 구속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면거칠기 측정에서도 이런 원형 부품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Y뿐만 아니고 요 또 회전하는 진원도 측정기처럼 회전하는 그 옵션을 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RAH 이렇게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원 측정기지만 옵션을 어떻게 구성하냐, 즉 좌표축을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3차원도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어 측정기. 여러분들 기어 측정기는 못 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에다 기어를 설정하고 요 축이 요렇게 움직이면서 요 센서가 측정을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진운도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 다음에 기어를 측정할 때는 얘 보세요. 얘가 X축으로 움직이고 테이블이 회전하고 그 다음에 요 축이 또 이제 XYZ 회전을 하죠. 얘는 요 센서가 지금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아까 진원도 측정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고 얘는 또 Z축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보면 기어 측정기도 X, Z, 그 다음에 R 이렇게 구성이 돼서 기본적으로 RAH 원통 좌표계를 이용해서 3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개의 좌표를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 얘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XYZ가 다 있어서 움직이니까 이건 당연히 3차원 측정기죠. 근데 3차원 측정기이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원형 제품에 대해서는 회전 테이블을 붙여서 이런 기어 측정기나 진원도 측정기처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3차원 측정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측정을 하지만 또 여기서 보면 얘는 이게 축이 회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3차원 측정기나 진원도 측정기나 기어 측정기나 표면 거칠기 측정기나 뭔가 다 비슷비슷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표면 거칠기 측정기다 뭐 이렇게 딱 구분을 했지만 이제는 좌표 축을 기준으로 보면 다 같은 측정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X, Y, Z 이렇게 구속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YZ인데 회전축을 구성하면 이렇게 XYZ도 가능하지만 RAH도 가능하다. 요렇게 지금
각 측정기가 좌표축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자, 표면 거칠기 측정기 몇 차원이냐? X하고 Z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X하고 Z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2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죠. 자유도 구속할 때 선형운동은 좌표축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TX하고 TZ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전운동은 RY를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는 진원도 기와 마찬가지인데 RAH 이렇게 보면 얘는 3차원 측정기는 맞아요. 그런데 TY를 구속하는 것이 지금 Y축을 이동할 수가 없죠. 회전축을 이용해서 Y를 좌표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통 제품에 한해서 얘네는 3차원 측정기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어떤 제약이 있는 거죠. 3차원 측정기이긴 하되 측정할 수 있는 제품에 제한이 있다. 얘는 원통 제품에 한해서 3차원 측정기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3차원 측정기, 요거는 XYZ를 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완벽하게 자유도도 XYZ, UVW 이렇게 구속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1시간 반 동안 좀 생각해 본 거 정리가 됐나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가 설명하라는 어떤 과제를 주면 앞으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죠? 대답이 없어. 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도록. 근데 요즘은 3차원 측정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딱 XYZ 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동차 용접 라인에 보면은 용접 로봇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그 움직이는 그런 관절을 가진 측정기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원통좌표계 또는 구좌표계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걸 직주좌표계로 변환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봇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것도 비접촉 센서를 붙여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번 3차원 측정기가 꼭 XYZ 이렇게 직교된 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관절 운동을 하는 측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요거는 다관절 암, 요거는 병렬기구라고 했는데 요걸 한번 볼까요? 얘도 3차원 측정기예요. 근데 요 끝에 여기다가 어떤 센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접촉시키도 되고 비접촉시키도 되고. 그래서 3차원 측정기는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분들 회사 나가면 이런 측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고정밀센터에도 있고. 이걸 다관절 암 측정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게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직각은 아니지만 3차원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병렬기구를 이용한 3차원 측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좌표 측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진원도나 표면 거칠기나 기어 측정이나 3차원 측정이나 X, Y, Z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뭐 진원도 표면 3차원 따로따로 측정할 게 아니라 측정기 한 곳에 이 기능을 다 통합을 시켜 놓으면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진원도도 측정하고 표면 거치도 측정하고 좌표도 측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원통형이니까 제품도 진원도도 측정해야죠. 자, 예를 들면 뭐 진원도, 지름 측정하고 동심도 뭐뭐뭐 우리 얘기하는 GD 측정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원도 측정해야죠. 그럼 세 번째는 거칠기 측정해야죠. 네 번째는 만약에 여기 기어가 나 있다면 또 기어 측정해야죠. 이 제품 하나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이 네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측정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진원도 측정하고 표면 거칠기 측정하고 치수 측정하고 기어 측정해가지고 데이터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이 된다면, 그죠? 치수도 측정하고 기하공차도 측정하고 거칠기도 측정하고 기어도 측정하고 이거 한 군데서 측정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 측정기에서 이렇게 측정하면서 뭐 평면도 측정하고 기어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치수도 측정을 하고 진원도도 측정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면 측정을 할 때마다 센서가 다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표면 거칠기도 한 번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센서가 아까 치수 측정할 때하고는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X, Y, Z 축을 이용해서 측정한다는 거는 이제 같다라는 거예요. 비접속 센서를 이용해서 쭉 윤곽을 측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YZ가 움직이면 측정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회전 테이블을 이용해서 마치 진원도 측정기처럼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측정을 하는 이제 추세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하드웨어는 아까 본 것처럼 좌표 축이 같으면은 같은 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진원도 표면 거칠기 측정할 때 뭐 기준원, 또 UPR, 컷오프 이런 거 설정했잖아요. 그럼 3차원 측정기에서도 진원도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하려면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도 통합이 되고 소프트웨어도 통합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는 전부 한 군데 모아가지고 글로벌로 공유를 하고 이런 추세다.
점점 이제 자동화, 무인화, 통합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암기 잘해가지고 점수 잘 맞는 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즉 생각 안 하고 답을 쓰는 거는 로봇하고 경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에 부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뭔가 생각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측정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측정할 때 보니까 XYZ 축이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비접촉 센서가 붙는 경우도 있고 뭐 레이저가 붙는 경우도 있고 센서가 다양하게 붙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때는 여기에 아주 R값이 작은 거, 진온도를 측정할 때는 또 그보다 좀 큰 거, R이 0.25 이렇게 0.8, 또 3차원 측정기 측정할 때는 우리가 보통 0.3에서 8mm 정도의 지름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센서가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그 표면 거칠기 촉침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좌표 축을 구성한 곳에 센서를 교체를 하게 되면 진온도, 표면 거칠기 이런 걸 다 같이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온도 측정기에다가 축은 다 있으니까 거칠기 센서, 진온도 프로브 대신 거칠기 센서를 추가하면 진온도 측정기에서도 표면 거칠기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측정에서도 Y축을 추가하면, 그죠? Y축을 추가하면 형상, 윤곽, 치수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어 측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칠기 센서를 추가를 하면 원통형 제품에 대해서는 치수뿐만 아니고 거칠기도 측정할 수 있다. 3차원 측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칠기 센서를 측정하면 표면 거칠기까지 다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진온도하고 표면 거칠기는 기본적으로 3차원 측정기이긴 하지만 원통형에 한해서 3차원이다라는 제약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3차원 측정기는 Y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치수, 형상, 거칠기 이런 걸 다 측정을 하려면 이제 3차원 측정기 쪽으로 센서가 모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뭐 다 필요 없고 3차원 측정기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효율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정밀도가 아주 높아야 된다. 뭐 진온도 1마이크로미터 이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진온도 전용 측정기를 써야 되고, 그죠? 원통형 제품만 계속 측정을 한다, 생산한다. 그러면은 3차원 대신 뭐 기어나 진온도 측정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차원에서 다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각각 쓸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온도 측정기에서도 뭐가 있냐 하면 진온도 측정기에서도 자 치수를 측정할 때 오차가 얼마다 라는 게 이제 같이 나와요. 옛날은 진온도 측정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이제 진온도 측정기에서도 치수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왜냐? X축이 있으니까. 그리고 반지름을 측정할 때 오차가 얼마다. 이런 치수 측정에 관한 것도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온도를 측정할 때 진온도가 얼마까지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차원 측정기이지만 진원도 측정할 때 MZC를 이용해서 얼마까지 보증한다. 이런 규격이 표시가 되고, 또 요거는 우리 표면 거칠기 측정 창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PCDMIS라는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인데도 여기서도 필터를 어떤 게 쓸 거냐, 컷오프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왜냐? 좌표 축이 갖춰져 있으면 센서를 교체해서 서로 3차원에서도 진원도 표면 거칠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다 보면 어때요? 데이터 효환성을 위해서 진원도 측정기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3차원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건 표면 거칠 측정기인데 이거는 3차원 측정기. 이런 추세가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과제로 줬던 거, 좌표 축이라는 관점에서 각 측정기를 비교해보자 라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차원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차원과 측정기, 좌표 관련 용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도에 대한 거, 뭐 어떤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도는 국제 단위계가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인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도를 써요. 근데 도를 쓰는데 도분초를 쓰는 경우가 있고 도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도분초로 환산할 때 어떤 식으로 환산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도분초를 도로 환산할 때 어떤 식으로 환산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하고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듣는 거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나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요거를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좌표 축, 좌표계, 그 다음에 차원, 자유도 구속,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정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